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익혜입니다. 추석 연휴죠. 부모, 형제, 친지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헐리우드과 주간 김익혜는 오늘도 잘도 돌아갑니다.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지러질 연예 동산, 온 가족의 주간 김익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빙봉! 여러분, 이 배우가 누굴까요? 바로 애쉬턴 커처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애쉬턴은 얼마 전부터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2022년 뉴욕 마라톤을 향한 트레이닝에 돌입해 엄청난 감량을 했다네요.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 육체의 가장 큰 변화점은 상반신에서 하반신으로 근육이 이동한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애쉬턴은 펠로톤으로 공개되는 16부작 인터뷰 시리즈인 Our Future Selves에서 킴 카다시안이나 나탈리 포트먼 등의 스타와 함께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이렇게 운동하는 동기는 아이들과 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앨범 크로마티카 발매 후 월드 투어인 크로마티카 4를 진행 중인 레이디 가가가 8년 만에 일본을 방문했네요. 바로 옆 나라인데 한국에선 투어가 열리지 않습니다. 네, 가가는 개인 제트기에서 커피를 마시고 내리는 모습을 틱톡 영상으로 올렸고, 디자이너 야마모토 칸사이가 디자인한 점프슈트를 착용한 모습을 인스타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블랙핑크의 곡 핑크 베놈을 붙이고 노래 가사인 테이크 바이트를 써놨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블랙핑크 지수도 도쿄에 갔죠. 트위터가 뜨겁길래 봤더니 요런 영상이 ጧ! 도쿄 오모테산도에 새로 생긴 까르띠에의 팝업 매장에 들렀다는데요. 지수는 올해 5월부터 까르띠에의 글로벌 앰베서더로 취임했습니다. 전 카니에 현예가 지금 연일 자신과 콜라보했던 브랜드들과 싸우고 있죠. 얼마 전 카니에는 갭은 나 빼고 나에 대한 미팅을 했었지! 라며 자기만 미팅에서 제외되었다는 코멘트를 인스타에 올렸고, 그 다음날은 갭 측이 자신의 자녀들까지 포함된 사진 촬영을 무단으로 취소했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매출 침체를 고민하던 갭은 새로운 브랜드 라인을 전개하기 위해 카니에를 고용, 앞으로 10년간 계약을 맺고 5년마다 갱신을 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카니에는 10대 때 갭에서 일했던 적이 있고 2015년엔 갭에서 스티브 잡스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갭을 개혁하는 데 무척 의욕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네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아들인 제이든 제임스 페더라인이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브리트니는 전 남편 케빈 페더라인과 숀과 제이든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인터뷰에서 케빈은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을 밝혔고, 브리트니는 SNS를 통해 상처받은 감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들 제이든이 인터뷰를 통해 엄마와의 관계를 털어놨는데요. 엄마와의 관계는 복구가 가능하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엄마가 정신적으로 상태가 좋아지면 만나고 싶다. 엄마의 결혼식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엔 가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엄마가 우리 가족 전부를 초대한 게 아니었고 나와 형만 가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 엄마와 오랜 기간 법정 싸움을 벌인 브리트니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할아버지인 제이미를 향해서는 정말 가족을 소중히 하고 있고 미디어에서 쏟는 증오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다. 그 밖에도 형 프레스턴이 이번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카메라가 싫어서이고, 특히 형이 엄마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엄마가 계속 올리고 있다. 엄마는 형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제이든 역시 엄마의 SNS에 대해선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것 때문에 엄마를 싫어하고 싶지는 않다. 주목을 끌기 위해선 뭔가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도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브리트니도 지금은 지워졌지만 장문의 메시지를 인스타로 올렸는데요. 난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알아. 하지만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줬니? 그런 말투는 마치 할아버지 같구나. 너희 할아버지는 평생 감옥에 가야 해. 아무도 날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는 게 슬프구나.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전 여친으로 알려진 모델 니나 아그달이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에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올렸네요. When he texts you 라고 말이죠. 공교롭게도 이걸 올리기 전엔 레오와 카밀라의 파국 보도가 나왔으니 여기서 말한 그란 도대체 누구냐라며 인터넷에서 억측이 난무했는데요. 사실 니나는 얼마 전 인기 유튜버인 로건 폴과 열애가 보도된 바 있었으니 아마도 로건이 아닐까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니나가 레오와 사귄 건 2016년에서 2017년인데요. 레오가 25세 이상의 여성과는 사귀지 않는다는, 지금은 거의 이론이 되었지만 당시 썰을 성립시킨 요인 중에 한 명입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조니 뎁과 사귄 바 있었던 케이트 모스가 보그지의 인터뷰에 등장해 한 에피소드를 밝혔습니다. 조니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해 준 적이 있다는 거였는데요. 문제는 그 선물이 등장한 터무니없는 장소였습니다.
케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니가 준 다이아 목걸이는 제가 인생에 있어 처음으로 선물 받은 다이아였습니다. 그날 우린 저녁 식사를 하러 갔고 그는 바지 안에 목걸이를 숨겨뒀었죠. 그래서 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라고 말이죠. 네, 넘어가시죠. 샹치 시무리우가 호크아이에게 배운 기술이 있다는데요. 한번 보시죠. Up a couple pointers from Hawkeye back in the day. Oh, okay. 지난주에 전한 소식에 업데이트입니다. 제79회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올리비아 와일드가 감독한 영화 돈워리 달링의 프리미어가 열렸고 여기에 온 배우가 총출동을 했는데요. 이 영화는 플로렌스 퓨가 주연이고 해리 스타일스가 플로의 남편 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플로와 올리비아의 불화설이 있어서 과연 프리미어에 플로가 나올까 싶었는데 나온 것이죠. 올리비아는 플로가 이 작품에서 큰 힘이 되었고 듄 촬영 중에도 불구하고 와줘서 고맙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화설을 일축했는데 묘하게도 레드카펫이나 행사장에서 플로와 올리비아 사이에 늘상 거리가 있고 두 사람은 한 번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올해 64세의 마돈나가 새로운 연인 23세의 앤드류 다넬과 함께 있었다는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콘서트를 감상하고 식사도 하고 치유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는데요. 지난 남친은 아프라마릭 윌리엄스라는 28살의 댄서였습니다. 혹시 마돈나도 레오처럼 20대 한정 남친 컷오프?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와 아내 리코 시바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딸이 세상에 나왔다는데요. 니콜라스는 전 연인인 크리스티나 폴턴과 앨리스 킴 사이에 한 명씩 아들을 두고 있죠. 크리스티나와 가진 아들 웨스턴은 올해 31살이고 앨리스와 가졌던 아들 카렐은 16살입니다. 축하. 일론 머스크는 반지의 제왕 드라마 힘의 반지가 도통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일론이 9월 6일 트위터에 J.R.R. 톨킨은 무덤 속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없을 듯 지금까지 나온 남성 캐릭터는 대부분이 겁쟁이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둘 다였다. 용감하고 영리하고 좋아 보였던 건 갈라디엘일 뿐이다. 그리고 내 댓글의 90%는 보시다 라고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런 일론의 트윗엔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 이 작품에 대한 비판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 라는 비판적인 의견의 일론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신들이 숨어있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폭로하는 것과 같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론은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와도 15년에 걸친 기싸움을 해왔는데요. 크리스찬 데븐포트의 저서인 더 스페이스 바론스에 따르면 2004년 우주 로켓 사업 초기에 일론이 제프에게 조언을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제프가 그걸 거의 무시했다던지 이후로도 서로 방해 또는 견제를 해왔고 2019년에 일론이 스타링크 프로토타입을 공개하자 제프도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시작하며 일론은 트위터로 제프를 향해 카피캣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현지 시간 9월 8일 96세의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왕실은 트위터로 여왕 폐하께서는 오늘 오후 발몰 아래서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으며 국왕과 왕비는 오늘 밤까지 발몰 아래 있다가 내일 런던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라며 이 뉴스를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그동안 왕실은 여왕의 건강을 우려하며 의학적 감시하에 두었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여왕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보고를 받은 찰스, 윌리엄, 해리, 앤드류 등이 여왕이 있는 발모랄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 중에 미국에 거주하는 해리만 여왕 서거 발표 이후 발모랄 성에 도착을 했고요. 해리의 아내 메건은 동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1952년 아버지 조지 6세가 사망한 뒤 70년 넘게 영국을 통치해온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군림한 여왕으로 4명의 자녀, 8명의 손자, 12명의 증손자가 있으며 의무와 가족을 무엇보다 우선시했던 여왕은 컬러풀한 옷차림으로도 유명했는데요. 2021년 11월엔 의사의 조언에 따라 2주 정도 쉬었던 적이 있고 올해 5월 국회 개회식과 여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인 트루핑 오브 컬러에선 찰스 왕세자가 여왕을 대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엔 재위 70주년을 맞아 빅 이벤트인 플래티넘 주빌리가 개최되었을 때는요. 곰돌이 패딩턴과 함께 있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부디 영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왕이 세상을 떠난 후 73세의 아들 찰스가 국왕이 되었죠. 보통 왕의 아내는 여왕의 칭호를 받는데요. 부인인 카밀라의 경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칭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왕비로 불리기로 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있었고요. 2022년 초 엘리자베스 여왕이 찰스가 국왕이 되면 카밀라를 왕비로 부르기를 원했었거든요. 올해 2월 왕실 트위터를 통해 여왕은 앞으로 내 아들 찰스가 왕이 되면 여러분은 내게 해줬던 지원을 찰스와 찰스의 아내 카밀라에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때는 지금과 변함없는 공무를 수행하는 카밀라가
퀸 콘소트, 즉 왕비로서 여러분께 불릴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직함은 왕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얼마 전 공개된 모델 카라 델러빈의 이 사진 때문에 팬들이 걱정이 많다고 하죠. LA에 있는 벤날치 공항 근처에서 카라는 차에서 내린 뒤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요. 애견과 함께 비행기에 타서는 금세 내렸고 주차장으로 돌아와 머리를 계속 흔들면서 스마트폰을 여러 번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마무리는 토명의 추석맞이는 아니지만 또 한 번의 목숨을 건 스턴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고요. 영화 공주2의 리뷰 영상, 이제 곧 200% 직전인 김효케의 영화 기록장 펀딩, 묘케탄 멤버십과 굿즈에 대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올려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 여러분 질추!